네, 이번에 만나보실 코너는요, 잡정보센터 론칭 기념으로 저희가 준비를 특별히 기획한 코너입니다. 특집 2016 취업 키워드입니다. 네, 제목 그대로 이 키워드를 통해서 2016 취업 시장을 얘기해보고요. 또 전망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나꼴의 소통 아카데미의 정경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시간이 이게 올해 취업 시장을 좀 아우르는 얘기한 자리다 보니까 취업 관련 부분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대표님을 모시고 싶었는데요. 감사하고요.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제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보, 양질의 정보들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016 취업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볼까요?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인구론입니다. 인구론이라는 게 이제 쉽지 않은 단어인 것 같은데 이윤정 아나운서, 인구론 뭔 말인지 알고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서점에서 봤던 책 제목 같기도 한데 뭘까요? 이게 참 저도 좀 그렇게 어렵고 고리타분한 단어인 줄 알았는데 인문계열 학생 90% 이상이 놓은다. 그래서 이게 인구론이 준말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신조어인데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대표님, 올해 고용시장 보면은 이렇게 비단 인문계열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좀 찬바람이 불고 있는 건데 사정이 어떻습니까? 여지없이 객관적인 상황이나 조건으로 봤을 때는 별로 좋은 소식은 안 들리죠. 인구라는 게 이제 인문계 90%가 논다. 그래서 사실 경제학 용어이기도 한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공계들은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좋은 조건까지는 아니어도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인문계는 완전히 먹구름이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삼성 같은 경우에 85%가 이공계를 소위 말하면 이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인문계가 많이 부족을 하죠. 그래서 하늘의 별 따기가 점점 되고 있다. 그래서 좀 자조적인 얘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문계열 친구들의 고민이 참 클 것 같은데요. 이 삼성을 제외하고라도 인문계 출신의 취업은 어렵다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스카이만 제외하고, 그러니까 서울 연고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거의 쉽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도 인문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도 60% 이상이 이제 겨우 그나마 인문계 중에 취업이 됐고 전반적인 공학계열도 66.9%가 나왔는데 인문계열에 비해서 한 20-30%가 확실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게 간극이 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사정이 좋지 않다는 말씀이신 건데 특히나 안 좋은 인문계열들 이들을 위한 어떤 지원이나 지원 교육, 컨설팅 제도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청년 취업 아카데미, 특화적으로 IT 소프트웨어 기술들을 이제 융합해서 하는 부분들이 꽤 많은데 폴리텍 같은 게 이제 비학위 과정이라고 해서 비전공자, 그러니까 인문계열 학생들을 뽑아서 기술 훈련 과정을 이제 결합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융합 과정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미래부에서는 이제 이공계 인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공계 중심으로 많이 갔던 부분들을 이제 인문계로 굉장히 많이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확산을 좀 시키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여타에 있어서 최고의 어떤 대안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인문계 특화 기술 과정들을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부분 꼭 체크해 두시고 활용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대표님, 지금 상반기 공채가 진행 중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지금까지 2016 공채 시장에서 눈에 띄는 점, 어떤 점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역량 중심, 직무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페이퍼웍이라고 하죠. 보통 공식적으로 이력서상에 드러났던 이 부분들을 가지고 학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이었다면 지금은 너의 도대체 능력이 뭐냐, 직무적성이 있느냐 없느냐, 역량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최근에 NCS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동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이제 근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 작년에 대표적으로 많은 부분의 변화가 있었는데 예전엔 그냥 신청만 하면 사트 시험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직무 적합성 평가, 직무 에세이를 통과해야 인적성 검사를 볼 수가 있고요. 또 창의성 면접을 도입했고 또 포스코 같은 경우도 NCS 기반의 어떤 채용, 그래서 자소서에 이제 직무 에세이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채 준비하는 분들은 직무 능력의 중요성을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볼까요? 2016 취업 키워드 두 번째는요. 바로 뉴 토익입니다. 취업의 필수 코스처럼 여겨졌던 토익 시험이 10년 만에 그 유형이 바뀐다는데 갑자기 왜 그런 걸까요? 글쎄요, 왜 그럴까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오랫동안 소위 말하면 리스닝, 그러니까 기술만 익히던, 그러니까 어디 학원 좀 다녀서 점수 바로 따.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 주관하는 ETS 측에서 이제는 너무 많이 변했다. 영어 비즈니스 환경도 많이 바뀌었는데 예를 들면 뭐 SNS, 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부분 바뀌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난이도의 변화는 없는데 뭐 구어체 표현이라든가 제3자 간의 대화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추가해서 좀 다방면으로 좀 검증을 하겠다. 그래서 단적으로 지금까지는 그 고득점다가 대부분 다 리스닝만 열심히 하면 좀 이렇게 고득점을 할 수 있었는데 그랬군요. 이 부분들은 이제 문법을 좀 강조하다 그래서 조금의 훈련만 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좀 다방면으로 좀 환경을 좀 다각화한다. 그래서 좀 익숙한 부분들은 좀 아니겠죠. 네. 그래서 뭐 아무래도 구직자분들이 조금 스트레스가 심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실제적으로 취업 준비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게 궁금한데요. 굉장히 불안하죠. 네. 이제 5월부터 시행인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관련돼서 한번 시중에 한번 제가 자료가 좀 나와 있나 이렇게 봤더니 한 단행본으로 한 권 정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좀 진행이 돼서 좀 너무 좀 막연해 있는 상황입니다. 좀 국자 시대에 좀 어울리지 않게 좀 너무나 정보가 좀 막혀 있는 상태고 좀 유형과 방식에 있어서도 ETS가 노출된 부분들이 너무나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좀 막연한 느낌은 좀 있어서 5월 이후에 이 부분들은 좀 다시 한번 검증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난이도는 크게 변화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너무 불안감은 가지지 말고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일단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최근 취업 시장 내에서 이 토익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왜 그럴까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토익 점수 좋은 친구를 뽑아왔더니 그닥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뽑아봤는데 스피킹 능력도 별로 그닥. 그러니까 훈련만 돼 있는 거죠. 점수 따는 훈련. 스코어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좀 뛰어난데 실제적으로 비즈니스에서 뭐 무역 영어든 조직 내적으로 협상에 대한 영어든 이런 부분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영어 능력에 대한 평가 자체가 좀 많이 다양해질 거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토익이 무용론, 무용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지금 대안이 없어요. 네, 특별하게. 그래서 스피킹에 대한 부분들에서 뭐 IBT라든가 이외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만 뭐 탭스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토익에 대한 부분들을 현재는 자체를 점수를 없애지 못할 거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점수는 좀 가고 그것들을 대안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면접에 대한 부분에서 검증을 계속해 나갈 거다. 그래서 원어민 면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영어 능력을 검증해 갈 것이다. 이렇게 어쨌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토익은 영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토익은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페이퍼 시험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말하기 시험 중심의 이런 그것들이 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이럴 테스트죠. 일종의 이제 오럴 테스트라고 할 수 있죠. 실제적으로 머리에 담고 있지만 커뮤니케이션을 못하고 실제로 외국인 딱 만나는데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토익 990점은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고득점자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최소한 한 700 이상 혹은 뭐 650 이상 혹은 뭐 750 요 정도의 선을 지키면 그 이후부터는 바이럴 테스트, 오랄 테스트로 좀 하겠다. 그래서 영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기타 이제 제2외국어에 대한 능력도 굉장히 요구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군요. 저는 외국어 면접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팁을 좀 드리면 자신의 좀 강점을 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에서 부각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다양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하나만 붙잡고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어필하시는 게 오히려 각인시키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언어 스피킹 훈련을 좀 하셨으면 한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말하기 훈련이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세 번째는요. 취업 시장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조금 최고의 화두죠. 바로 NCS인데요. 아까도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대표님께서 NCS가 어떤 거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영어 발음이 별로 안 좋아서 내셔널 컴피턴시 스탠다드. 그래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다. 그래서 산업별로 수준별로 이렇게 좀 도출되는 표준화된 어떤 기준들을 활용을 해서 직무 능력을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 수행 능력 혹은 뭐 직업 기초 능력 이거는 이제 구분하시는 건데 현재 직무적으로 개발된 상태는 이제 857개다. 그래서 일단 대분류 그래서 뭐 서비스냐 건설이냐 기계냐 해서 대분류하고 그다음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해서 이게 857개로 직무적으로 나눠져 있는. 그래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는 NCS가 이제 도입 초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외국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좀 활성화되어 있나요? 어떻습니까? 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한 130여 개국 중에서 운영이 되어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 60년에서 70년 정도. 호주도 NCS라는 용어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기초 능력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평생 교육의 여건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참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얘기가 좀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이 NCS가 완벽하게 도입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고등학교 시절에 직업에 대한 부분에서 직무에 대한 부분에서 명확한 진로 설계가 좀 돼야 된다고 봐는 거예요. 이 인프라가 되지 않고서 단순히 NCS로 간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85%에서 90%가 대학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대학 가는 이유가 진짜 나의 어떤 강점을 개발하기 위한 게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서 가는 거 부모님을 위해서. 예. 창피하다 이거야. 야, 어떻게 고졸 갖고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저는 이게 사회 문화적이고 우리 뿌리 깊은 어떤 산업공상, 말 그대로 표현하면 선비, 막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문서화된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된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은 그래서 사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대학 중 가라고 10% 이상의 대학을 안 가요. 그러니까 대학 중 가라고 막 그렇게 그냥 공짜로 이제 대학을 보내는 거죠.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몇몇 나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영국의 경우에는 참 궁금한데 어떤가요? 네네. 영국은 이제 용어는 이제 NOS, 호주는 이제 정확히 NCS 쓰고 있는데 영국은 직장 내 이제 맞춤 교육이다. 그래서 이제 OJT라든가 학교 훈련 과정. 그래서 용어 자체를 이제 듀얼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듀얼 시스템이 일 학습 병행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완벽한 동일한 용어는 아니지만 하루 이틀 정도 학교에서 이론 공부를 하고 나머지는 기업 현장을 나가서 그러니까 50대 50으로 나누는 거예요. 네, 뭐 50대 60, 뭐 혹은 뭐 이렇게 나눠서 실질적으로 현장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아서 이론을 계속해서 접목을 시켜보는 것이죠. 그래서 실습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기업에 있어서의 실제적인 직무 능력, 직업 수행 능력을 계속해서 고양을 해나가는 것이죠. 단순하게 어떤 뭐 나 어디 나왔어, 근데 뭐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영국은 굉장히 이 부분들이 역사적으로 좀 오래돼 있기 때문에 좀 벤치마킹할 좋은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에서 채용 과정에 이 NCS를 도입할 거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민간 기업의 경우도 궁금하거든요.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신입사원 교육 때문에 불만이 참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제가 이제 주업이 아무래도 기업 강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업체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신입사원들 거의 한 달, 두 달 교육하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실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페이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통계치를 내보니까 한 사원을 어느 정도 회사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정도로 투자를 하려면 어느 정도 해야 되냐? 대략 2년을 잡고 있고요. 비용은 약 7천만 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비용, 적은 시용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 능력에 대한 부분 빠르게 효과적으로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고 그래서 NCS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기업에서는 오케이를 합니다. 굉장히 좀 좋은 제도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얘기는 좀 길어질 수 있는데 기존의 인프라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학교에서 이 부분들의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연관될 수 있는 직무 설계, 교육 설계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런데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학생들한테는 또 다른 또 스펙이 되는 거죠. 이 NCS에 맞춰서 지금 문제 수행 능력, 또 다른 인적성 검사거든요, 일종의. 그래서 제가 좀 또 소리가 또 커졌네요.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만 나오면 왜냐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얘기하시는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괜찮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거를 좀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체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이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도서관에서 이런 부분이 그래서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기업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하지만 그 부분이 되려면 교육 모듈에 있어서 교육 설계가 먼저 되고 정말 전문가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이 부분들을 고등학교, 대학교 때 설계를 했을 때 NCS가 완벽히 정착이 될 거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행이 안 된다면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거품만 끼는 것이죠. 그냥 뭐 뜬구름 잡기가 돼버리는 거니까. 네. 그런데 이 NCS처럼 표준화시킨 게 다르게 보면 일반화시킨 게 아니냐는 뭐 이런 부정적인 입장도 있고요. 또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준비할 게 많이 더 늘어났다. 스펙 쌓기도 많은데 힘들다. 지금 이제 스펙 쌓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NCS 들어가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뭐 공기업들이 특별히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거의 이제 제가 볼 때 NCS에 기반한 직무 면접, 직무 에세이, 직무 뭐 관련된 이력서, 자소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직무 역량에 대한 표현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 면접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며 거기에 에세이는 어떻게 해서 그래서 이게 또 사교육 시장이 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사교육 시장이 난리가 문제잖아요. 네, 뭐 200만 원 주면 뭐 공기업 어디에 뭐 해주겠다. 그래서 6개월에 210만 원. 그래서 이거 참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그 관련된 사람으로서 참 외람된 얘기지만 참
일단 취업 준비생들 참 많이 그렇습니다. 힘들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이게 준비가 되고 또 사교육 시장을 조장하면 안 될 텐데 그렇다면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의 NCS 활용이 중요해 보이는데 지금 좀 활용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활용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전폐일 과목이라서 이제 취업 뭐 관련된 부분에서 직무와 진로 설계 이렇게 해서 연계돼서 전문가들이 이제 와서 강의를 계속해 주고 있고 그 부분에 제가 교육 설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전문대에서는 그 부분들이 좀 속도가 있는 반면에 4년제는 아직까지도 조금은 제가 봤을 때는 취업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국한이 돼 있고 그 부분에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초능력에 대한 부분이나 필기시험이나 면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러면 우리 구직자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가고 싶은 부분에 있어서 직무 설계, 직무 분석을 좀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먼저 해야 될 게 내 강점이 무엇인지. 내가 뭘 잘하는지. 그렇죠. 그것들을 직무에 관련된 부분에서 그럼 내가 어떤 직무. 그래서 NCS에 대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까지 들어가셔서 내가 그럼 어떤 부분을 준비하는 게 좋을지 기초 능력 10가지에 대한 부분을 어떤 부분을 준비할 것인지 하시는 게 훨씬 더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전문가 너무 이렇게 강의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이제는 20대 중후반 정도 되셨으면 그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안 되면 기업 찾아가셔도 됩니다. 그 이메일로 문의하셔도 돼요. 물론 적극적인 대답은 뭐 해줄지 안 해줄지 그건 기업에 다 틀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좀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NCS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NCS의 초점이 바로 이게 직무 역량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와 관련 경험을 좀 쌓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올해 취업 시장을 키워드로 살펴봤는데요.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잡정보센터 특집 2016 취업 키워드 지금까지 에나콜의 소통 아카데미의 정경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잡정보센터 이제 1부는 여기에서 마쳐야 할 것 같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채용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는 고용 네트워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취업 쪽집게 코칭, 또 고기 한해 취업신의 한 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채널 고정하시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장구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먼저 전국의 고용센터를 통해서 해당 지역의 채용 정보 살펴봅니다. 고용 네트워크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취업 족집게 코칭의 1인자시죠. 고기환 소장님과 함께한 취업 신의 한 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고용 네트워크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네. 네, 우리 동네 채용 소식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용 네트워크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전국의 고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채용 정보 알아볼 텐데요. 4월 4일 월요일, 오늘은 광주 지역 채용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광주 고용센터의 김건호 주무관 전화 연결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광주 지역의 채용 소식 궁금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광주 고용센터 김건호 주무관입니다. 네네. 네,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수연입니다. 전기공사, 전문 소방, 시설공사업체로 광주시 광성구 신창로 64번 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내선 전공 경력자 2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무관하나 1년 이상 경력자 지원 가능합니다. 전기공사 자격증 소유자 우대하고요. 급여는 월 250만 원 이상 지급되며 면접 후 협의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은 따로 없으니 입사 지원 양식을 작성해서 가능한 빨리 지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음은 어디입니까? 네, 다음으로는 구직구직 만남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광주 고용센터에서는 구직자에게는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우수 인력 채용이 계기가 되는 구직구직 만남의 날, 빛고울 잠마당을 매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배관 자재, 도소매 업체인 주식회사 명진상사에서 배송 납품직 2명, 사무직 1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급여는 연봉 1,800만 원 이상 2,500만 원까지 지급되며 행사는 4월 5일 화요일 내일 오후 2시부터 광주 고용센터 3층 체육 행사장에서 개최됩니다. 예.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은 만남의 날 행사 당일 이력서 지참하셔서 면접장으로 광주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네. 자, 참여 희망하시는 분들은 내일 오후 2시에 광주 고용센터에 꼭 방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건호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수원 고용센터의 네네. 김정은 주무관님 만나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원 고용센터 김정은 주무관입니다. 자, 화성 수원 지역에 인재를 구하는 기업 어디가 있습니까? 네,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ETH입니다. 예. 화성시 삼성일로 서우동에 소재한 전기 장비 제조업체로서 네네. 전기 부품 및 제품을 생산할 기술팀 신입사원을 1명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2, 3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에 전기공학 관련 학과의 전공자이며 경력은 무관합니다. 급여는 연 2천만 원 이상이며 네네. 조식 및 기숙사를 제공하고 통근버스를 지원합니다. 채용 시에 마감된다고 하니 워크넷 홈페이지에 자세한 구인 정보를 참고하시어 가능한 빨리 지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HDS입니다. 학교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서비스 업체로서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인사 및 총무 업무를 담당할 사무직을 1명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무관하나 컴퓨터 활용 능력자 및 청년층을 우대하고요. 급여는 연 1,920만 원이고 중식을 제공하고 차량 유지비 및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접수 마감일이 4월 15일까지이므로 워크넷 홈페이지에 자세한 구인 전형 사항을 참고하시어 빨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워크넷 홈페이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수원 고용센터의 김정은 주무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되세요. 네, 고용네트워크 오늘은 광주광역시와 경기도 수원 화성 지역 채용 정보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본격 공채 공략 코너지요. 1:1 맞춤 취업 컨설팅, 취업 신의 한 수입니다. 네, 취업 신의 한 수라고 하니까 이 취업 신이 어떤 분인지 많이 네네. 궁금하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취업전략연구소의 고기환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름이 참, 예. 말씀하시죠. 영양시각화 전문가 고기환입니다. 네, 이름이 참 신기하죠. 예, 제가 좀 말을 자를 만큼 굉장히 고귀하신 이름인데, 네. 이름 같은 해프닝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름이 어렸을 때 별명을 이름 가지고 많이 붙여주셨는데요. 이름이 주로 이제 이름과 반대되는 게 별명이었습니다. 네. 가령 이제 네가 무슨 고기환이니 농장으로 이런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그랬군요. 많은데 그만큼 또 재밌게 네네. 우리 취업 잡정보센터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상반기 공채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아직 취업문은 점점 더 좁아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직자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네네. 파이팅! 예, 우리 잡정보센터가 첫 방송부터 히든카드를 히든카드입니다. 예. 꺼내 뽑아들었습니다. 예. 더 이상의 컨설팅은 없다. 오늘 컨설팅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얘기를 하시면 또 손발이 오글거리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하나씩 그렇네요. 예, 예. 하나씩 펴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소장님, 국내 취업 시장의 정점을 달리는 분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네네. 현재 글로벌 잡센터 부설 취업전략연구소 소장이면서 예. 국내 최초로 미국 미드웨스트 지역 대학 초청 순회 강연을 하신 바 있고요. 네. 또 신한산대학교 겸임교수, 또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취업 교육팀장, 인천재능대학교에서는 NCS 소통의 기술 메인 교수로도 활약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양력만 읽는데도 숨이 차네요. 뭘 이렇게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십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취업의 신을 지상에서 만났네요. 네, 예. 열심히 지상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칭찬이 하고 약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당황스럽네요.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취업신의 한수 그리고 구직자 예. 고민 해결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또 여기 새초롬하게 앉아 계신 남학생 한 분 계신데 네. 취업 컨설팅 받을 분이죠?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기계공학과 올해 5학년 된 이성재라고 합니다. 잘 네. 부탁드립니다. 참 파릇파릇하네요. 예. 저희도 대학생 시절에 있었는데, 그죠? 이윤정 아나운서? 네, 네, 모른 네. 척 하지 마시고. 네. 자, 1년째 구직 중이라고 들었는데 네. 힘든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특히나 좀 힘듭니까?
사실 지난 학기에 이어서 이번 네. 학기도 취업 준비를 하면서 언제 취업이 될까 이런 불확실한 거에 대해서 부담이 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큰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고기한 소장님과 이성재 학생 두 분이 특별한 인연이라고 들었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요즘 그 유행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브로맨스라는 게 있는데, 예, 예. 브라더 앤 로맨스의 약자인 것 같은데, 뭐 제 비주얼로 봐서는 그런 브로맨스까지는 아니고요. 사실 공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성재 학생은 참 아픈 손가락입니다. 사실 예. 어쩌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치부일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컨설팅했던 친구들 중에 몇 안 되는 여전히 구직 중인 그런 학생이 바로 이성재 학생입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뭐 성재 씨가 사실 그동안 저한테 연락을 1년 동안 안 하셨어요. 근데 그 안 한 이유가 더 마음이 아팠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기분이 할게요. 상했나요? 왜 그랬습니까? 예. 사실 제가 배우는 입장에서 스승한테 다시 찾아갈 때는 성공해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난 학기에 취업을 하지 못해서 네, 앞으로는 꼭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갑자기 저 눈물이 앞을 가려고 그러는데 말씀하신 대로 되게 이성재 학생 그렇지 않아요? 대학생이면 좀 큰 상태인데 남자임에도 네. 불구하고 굉장히 선해 보이는 느낌이 있네요. 예. 굉장히 착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선생을 먼저 태어날 생을 해서 먼저 태어난 사람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태어난 사람으로서 참 이 애틋한 이 우리 성재 학생을 좀 한 번 더 품어줘야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한번 했었죠. 그렇군요. 네, 이렇게 스튜디오가 후끈후끈 달아오를 정도로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예. 참 따뜻합니다. 이런 따뜻한 방송에 우리 한국직업방송 잡정보센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컨설팅 진행하나요? 네, 우리 이 모두의 가슴을 지금 적시고 있는 이 이성재 학생. 네네. 자, 이성재 학생이 1년 동안 사실 취업 준비를 굉장히 길게 해왔습니다. 근데 보통 이 정도는 요즘에 다 하는 추세이긴 한데 네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사실 고민도 많습니다. 궁금한 그렇죠. 것들도 많고. 예, 그런데 예. 그런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취업 시장에서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거의 대부분의 취준생들이 또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실질적인 고민과 궁금증을 들어보고 바로바로 해결을 해드리는 코너 속의 코너 예. 가슴 팍 도사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는데요. 가슴 팍팍 시간이군요. 예. 기대해 네. 주십시오. 네. 가슴 팍팍. 가슴 팍 도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성재 학생, 네. 복채를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질문 과감하게 쏴주시죠. 제가 자소서를 계속 쓰면서 보통 한 7개에서 8개 지원하면 하나 정도 붙더라고요. 그렇게 네. 되니까 이제 더 많이 지원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직무랑 상관없이 남발하게 되고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소장님께 묻고 이런 싶습니다. 경우 많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 부분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런 경우를 지금 다 경험을 하고 계실 텐데, 그렇죠. 예. 뭐 일단 얘기만 들어도 일단 벌써부터 가슴이 짠하네요. 사실 두 가지식으로 얘기를 먼저 드리자면 비시즌 때 전략과 자소서를 충분히 고민하고 수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마 부족하지 않았나. 사실 구직은 썸을 타다가 이 구애를 하는 과정과 비슷하거든요. 예를 들어 썸을 타다가 누가 누구한테 먼저 고백을 합니까? 사실은 남자가 여자들한테 먼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가령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은 남자가 한 명이 있는데 네. 막 계속 여자들한테 막 고백을 계속 하고 다닙니다. 근데 계속 차여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이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럼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 자소서도 광탈을 하게 되면 자소서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실 자소서는 질문 패턴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전략과 어떤 내용들을 어느 정도 수정이 필요한데 예. 심표와 그리고 전략 수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도전을 하면 아마 지금보다는 굉장히 많은 어떤 합격률이 높아질 거고요. 그거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본인의 자기소개서를 자세하게 그리고 또 냉정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 성재 학생 좀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 질문 쏴주시죠. 네, 제가 지원을 하면서 회사마다 몇 월 졸업생을 원한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것에 제가 해당되지 않아도 지원을 할 수 있는지 합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가령 이제 성재 학생 경우에는 이제 8월 달에 졸업 예정인데 예를 들어 예. 2월 졸업생을 뽑는다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고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쓰십시오.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건 전혀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건 없는데 노력하는 거는 그건 예.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네. 잘 안 뽑아줄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는 대학생을 뽑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예비 예. 직장인을 뽑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가령 이제 올해 상반기에 공채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공채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예를 들어서 자소서 합격하는데도 한 달 이상 걸리고요. 면접도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하반기 때나
신입사원으로 채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일 텐데 예, 이거는 뭐 대기업일수록 좀 더 진행되는 기간이 길고요. 가령 또 상황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교육기간, 신입사원 교육기간도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되는 기업들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만일 본인한테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성지 학생이 만일에 회사의 사장님이야. 그런데 그 사장님인데 직원을 힘들게 뽑았습니다. 근데 그 직원이 교육을 시키려고 하니까 회사에 나가야 된대요. 학교에 다시 나가야 된답니다. 혹은 학교에 나가야 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럼 뽑아주시겠어요? 약간 꺼려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기업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졸업 이후에는 되도록 안 좋은 거고요. 최대한 빨리 졸업을 하는 게 가장 취업 준비하는 데 유리합니다. 네, 이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또 취업까지의 공백기가 예. 길어지거나 또는 소속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에 대한 그런 공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학생들이 졸업 유예를 하는 것 같은데요. 취준생 여러분, 소장님의 조언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성재 학생 다음 질문은 뭔가요? 제가 졸업 유예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예. 사실 상반기 때는 취업률이 낮고 그러다 보니까 인턴 경험이라도 있으면 제가 취업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동종업계에서 인턴 경험이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한 경우가 있으면 예. 취업이 잘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좀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데. 예, 사실 이 부분이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리고 졸업 유예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필요한지 아닌지.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할 건데 사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없습니까? 왜냐하면 인턴도 채용 보장형 인턴이 있고요. 그냥 아르바이트 형식의 인턴이 있습니다. 사실 졸업 유예생들, 대학생들만을 뽑는 그런 인턴들은 그냥 아르바이트 수준, 냉정하게 얘기하면 아르바이트 수준이고요. 채용 연계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채용 연계 보장, 연계 이런 것들은 NCS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일부에서 아마 들었다시피 이런 것들은 학력 제한도 없고요.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졸업 유예인지 졸업생인지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될 게 없거든요. 그렇으니까 제발 좀 졸업 유예하지 마시고 졸업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의 결론은 그러니까 기승전 유예 금지 이겁니다. 그러니까 졸업 유예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졸업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성재 학생 다음 질문 해주시죠. 제가 또 취업 준비를 하면서 다른 취준생들한테나 아니면 회사에 벌써 들어간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네. 특히 소문들이 많은데 이 회사는 자소서는 안 보고 그냥 스펙만 보고 뽑는다더라. 이런 소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카더라가 많습니다. 예. 믿지 마세요. 카더랍니다. 이게 뭐냐면 소문은 소문일 뿐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나라에는 소문이 원래 많고요. 저도 소문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소문 진짜 재밌거든요. 예. 듣다 보면 시간 가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소서 안 보고 스펙만 보는 기업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예. 그런데 분명한 거는 반드시 지금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이건 제 왼손 모가지를 걸고 제가 장담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약간의 편법이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런 기업을 분간해낼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가령 자소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소서 기준으로 항목별 글자 수가 동일하게 전부 200자에서 300자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스펙만 보고 뽑는다는 가능성이 높은데요. 왜냐하면 300자 미만의 글자 수로는 절대 역량 자소서 변별력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300자 미만으로 작성하라 써 있으면 안 본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안 써야 됩니까? 쓰긴 써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안 쓸 수는 없고요. 예. 비중이 그만큼 낮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예를 들어서 과거 이런 기업들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중요한 항목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지원 동기하고 입사 후 동기를 입사 후 포부를 미시라는 것으로 500자 미만으로 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정말 안 볼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하면 이 미시라는 단어는요 사전을 찾아보면 and 즉 그리고의 뜻입니다. 지원 동기하고 입사 후 포부를 한 가지 소재로 스토리텔링을 해서 500자 미만으로 쓸 수 있는 대한민국의 글쟁이는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습니다. 이건 옳은 손모가지를 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거의 안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 중에 간혹 전통적으로 채용에 보수적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또 안 볼 가능성이 약간은 있죠. 네, 이 채용의 보수적인 기업들이란 어떤 뜻인가요? 어떤 의미입니까? 채용도 사실은 공급값 수요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예. 수요라고 하면 이제 사람 뽑는 수에 비해서 공급 지원자가 굉장히 많은 전통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자세히는 하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의미심장한데요. 방송 끝나고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자, 성재 학생 다음 질문 해주시죠. 제가
지난 학기에 취업을 준비하면서 같이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나이가 되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한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보다 먼저 질문을 할 게 있는데, 성재 학생 지금 몇 살이에요? 27입니다. 그렇죠.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이 27살짜리가 궁금해할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아닙니다. 본인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가령 이런 겁니다. 본인이 생각을 해보세요. 4살짜리하고 5살짜리하고 꼬마아이들을 분간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27이나 26이나 25이나 그냥 20대예요. 그 독인 객입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은 만 30이 넘어가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안정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근데 30이 넘는데 얼굴이 어리게 생겼어요. 그런 경우 어때요? 사실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러니까요. 사실 30이 넘어가면 어떤 부분이 문제냐면 바로 위에 뭐 대리급이 아니면 주인급이 본인보다 나이가 어릴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잘났다고 혼자 뭐 플레이를 하면 이 조직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그렇군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얼굴이 뭐 예를 들어서 동안인데 20대 동안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얼굴보다는 사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 항상 동안이면 누구든지 뭐 예를 들어서 막대로 모실 수 있으면 그러면 사실 조직에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뽑아줄 이유가 없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30살 전에는 단순히 나이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는 적다고 보면 되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성재 학생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시죠. 네, 제가 지원을 하면서 이 회사가 만약에 지방에 있거나 아니면 그 공장이 지방에 있을 때 그 지방 학생들이 유리한 건지도 궁금했습니다. 이거 되게 궁금했어요. 예. 중요한 거는 일 잘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유리하다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이건 사기업과 공기업의 NCS를 따로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사기업은 일단 지역 친화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지역 할당제를 시행을 해서 따로 뽑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분명히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공기업은 보통 지역 인재 특별 채용을 일반 채용과 공채로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버스가 한 대 있는데 중간에 노약자석들이 있죠. 근데 버스 전체가 노약자석이면 그렇게 노약자석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석 가운데 노약자석이 있어야지 그 노약자석이 의미가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거는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지역 인재는 지역 인재만 따로 뽑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그렇게 크게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들을 해주신 고기현 소장님, 끝으로 우리 성재 학생 애제자잖아요. 잘 돼야 하니까 그렇죠. 좀 한 말씀 또 해주세요. 당부의 한마디, 한마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못 찾았다 뿐이지 본인이 잘못했다 아니면 본인 인생이 잘못했다 그런 건 절대 아닐 겁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언젠가는 부모님한테 용돈으로 150만 원을 쏠 수 있는 그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됩니다. 저도 못 쏘고 있는데요. 네, 예. 이렇게 따뜻한 위로해 주셨는데요. 성재 학생 잡정보센터의 첫 출연 학생이자 또 취업 준비생이어서 저희에게도 정말 의미 있는 출연진이거든요. 네. 오늘 소감 어땠는지 얘기해 주시죠. 오늘 궁금한 점이 많이 풀렸고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잡정보센터와 고기한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번 학기에는 꼭 취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화이팅! 예. 자, 취업 신의 첫 수. 저는 개인적으로 참 재미있었고요. 이게 특히나 이제 질문과 대답들이 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 좀 현실적인 얘기여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포석을 깔았으니까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소장님, 앞으로도 취업 신의 한 수 4월 걸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취업을 책임지는 잡정보센터의 고기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이윤정 아나운서가 포석이란 말을 했는데 소장님 이제 알파 고기한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드리겠습니다. 취업 신의 한 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자, 취업 정보의 모든 것 잡정보센터 오늘 첫 방송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 개인적으로도 참 흥미있었고 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